안녕하세요. 방사선 치료 계획에서 AI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방사선 치료 워크플로우 전반에 AI가 어떻게 쓰이는지 발표하게 될 서영찬 학생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은 이온을 형성하고 통과하는 조직의 세포의 에너지를 축적하며 이 축적된 에너지가 암세포를 죽이거나 암세포의 죽음을 초래하는 유전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높은 에너지의 방사선은 DNA 같은 세포의 유전 물질을 손상시켜서 세포를 분열시키고 증식시키는 능력을 차단합니다. 방사선이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에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암세포와 인접하거나 방사선 경로에 있는 정상세포에 대한 피폭을 최소화하면서 암세포에 대한 방사선량을 극대화하는 것이 방사선 치료의 목표입니다. 정상세포는 보통 암세포보다 더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기에 시간이 지나면 암세포는 사멸하고 정상세포만 살아남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방사선 치료의 두 가지 종류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제 외부조사와 근접조사가 있는데, 외부조사는 말 그대로 신체 외부로부터 몸 안에 있는 종양 부위에 방사선을 쪼이는 것이며,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환자가 받는 치료 방법으로 선형 가속기라 불리는 이제 의료기기를 이용합니다. 근접조사는 신체 내부 종양 부위에 방사선 동위 원소를 직접 주입을 하는데 많은 양의 방사선을 조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에 AI가 왜 필요하게 되었을까요? 예를 들어 방사선 치료 계획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방사선 치료 계획은 방사선 치료 워크플로우에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치료 계획은 노동 집약적이면서 시행착오 방식으로 이루어지기에 개별 환자 사례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몇 시간 또는 심지어 며칠 동안 치료 계획자의 노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사선 치료 계획을 위해서 많은 알고리즘이 개발이 되었고 자동화 치료 계획, 그림에서 보는 BCDE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동화 규칙 구현 및 추론, 지식 기반 계획, 다중 기준 최적화 같은 단순한 자동화 실행을 넘어서 이제 미래에는 AI로 인해서 더 인간의 노동력이 방사선 치료 계획 우선 A부터 E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방사선 치료 계획은 완료하는데 몇 시간 동안 며칠이 걸리는 힘든 과정인데요. 왼쪽의 그림의 A에서는 현재 임상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수동 방사선 치료 계획 프로세스의 간단한 워크플로우를 보여줍니다. 우선 수동 치료 계획 과정에서는 위험 장기, 즉 organ and risk와 타겟이 무엇을 포함한지 등에 대한 제약 조건을 포함하여서 선량 측정이 요구가 되는데요. 이러한 각 사례의 특정 요구사항에 따라서 계획자는 빔 에너지, 빔 각도, 빔수 등을 포함한 기본 계획 파라미터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최소한으로 소용 가능한 계획을 생성하는 것은 빠를 수가 있는데 계획을 계산하는 것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치료 계획자와 치료 계획 시스템 간에 많은 반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의사는 중간 계획 결과를 기반으로 이제 계획 개선을 위해서 방사선 치료 계획자와 앞뒤로 상호작용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이제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이제 인간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면서 시간도 걸리게 됩니다. B는 방사선 자동화 치료 계획 기술 중 하나인 Automated Rule Implementation and Reasoning이라고 하는 자동화된 규칙 구현 및 추론이라는 워크플로우를 보여줍니다.
이 자동화 치료 계획은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와 설량 요구 사항을 직접 분석하고 수동 치료 계획의 추론 과정을 모방하여서 이제 빨간색 부분인 이 계획 생성 단계에서 반복적인 작업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치료 계획의 효율성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자연스러운 방법은 유사한 이전의 좋은 사례를 검토하는 것인데요. C는 Knowledge-Based Planning, 즉 지식 기반 계획이라 불리우는 활용 워크플로우를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반복적인 계획 조정을 잠재적으로 줄일 가능성이 생깁니다. 연구자들은 좋은 사례에서 통계 모델을 개발해서 치료계획 파라미터를 예측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더 좋은 효율성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D는 Multi-Criteria Optimization, 다중 기준 최적화라고 하는 워크플로우입니다. 임상 의사는 치료계획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레토 최적, 즉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기준을 악화시키지 않고 다른 기준을 개선할 수 없는 치료계획 방법을 사용해서 임상 의사의 평가에 기초하여 최적의 계획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특징은 치료계획 평가에서 어떤 한 기준이 다른 설량 기준을 바꾸더라도 치료계획은 치료계획과에 의해서 재최적화가 필요가 없이 바로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AI입니다. 그림 2는 미래의 치료계획 워크플로우에서 AI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다른 것보다 많이 간단하죠. AI가 해부학적인 종합 분석을 바탕으로 모든 인간 조직과 추론 논리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치료 처방, 설량, 그리고 방사선 전달 기술과 같은 파라미터들은 이제 의사 같은 인간이 직접 입력을 하면서 AI 의사결정에 이제 파라미터들이 통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미래의 워크플로우는 인간 치료 계획자와 의사의 인적 노력을 최소화하여 인적 노력이 절감이 된 것은 다른 임상 치료 작업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AI가 방사선 치료 계획을 이해하고 짜기 위해서는 방사선 치료의 워크플로우 전반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사선 치료 워크플로우는 치료 결정, 이미징, 치료 계획 및 승인, 계획 승인 및 QA, 방사선 치료 전달, 사후 처리, 사후 관리 이렇게 6개에서 보통 7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이 그림에서는 각 단계에서 예상되는 AI 적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포함된 방사선 치료 워크플로우의 일반적인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워크플로우는 방사선 치료로 환자를 치료하기로 결정한 후에 치료 계획을 위해서 의료 영상을 획득하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따릅니다. 이후 환자별 치료 계획을 작성한 후에 환자에게 방사선을 전달하기 전에 승인 및 검토 및 품질 보증 조치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 환자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사후 관리를 받게 됩니다. AI는 방사선 치료 관련 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방사선 치료의 질을 높이며 임상 의사결정을 보조하고 개선하기 위한 추가 임상 정보와 치료 반응 예측을 제공하여서 암 환자의 방사선 치료 개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료 결정, treatment decision이라고 불리는 이 단계는 일반적으로 환자의 증상, 병력, 신체 검사, 병리학적 데이터 및 개놈 같은 유전체학적 데이터, 방사선 치료 독성 위험의 검토를 포함하여 종양학적 진료를 합니다. 이러한 임상적 주요 특징을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는 AI 기반 방법은 치료 초기 시점에서 임상 의사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으며, 전자 의료 기록에 대한 자연어 처리는 암 환자의 치료 선택 및 또는 임상 관리를 안내하는 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AI는 방사선 영상 촬영 시 환자의 방사선 피폭을 줄일 수 있으며 아티팩트를 줄이고 정확한 영상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여 영상 품질을 높이게 하는 데 쓰입니다. 예를 들면 AI를 이용한 합성 CT를 사용하여 환자 진단에 사용될 영상 장비 수를 줄이는 동시에 CT 스캔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MR과 선형 가속기가 통합된 MR 라이낙에서는 방사선 빔에 대한 자기장 왜곡 효과 및 선형 가속기의 구성 요소가 자기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미지 아티팩트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R 라이낙에서는 0.35에서 1.5 테슬라 정도의 저강도 자석을 써서 보통의 MR보다 해상도가 낮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AI는 높은 해상도의 영상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치료 계획 단계에서는 자동화된 종양 및 장기의 세그멘테이션과 효율적이고 최적의 선량 예측에 AI가 쓰입니다. 첫 번째로 AI는 자동화된 세그멘테이션을 가능하게 하여 방사선 치료 계획의 효율성, 재현성 및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동 세그멘테이션으로 인한 또 다른 오류 점검을 위해 QA 단계에서는 노동 지박적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한데, 이 또한 AI 기반 QA 툴이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잠재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치료 계획을 자동화하기 위한 AI 툴은 해부학적 구조를 기반으로 최적의 선량 부호를 예측을 하는 것과 그 선량 부호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머신 파라미터를 식별하여 선량한 계산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계획 승인 및 QA 단계는 계획된 방사선 량을 제대로 전달했는지 검증을 하는 단계입니다. AI가 검증 단계를 신속하게 할 수 있으며, 검증을 하면서 오류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 오류의 원인을 식별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방사선 치료를 하는 방사선 치료 전달 단계에서는 AI가 치료 방사선량 fraction, 분율, 그리고 치료 기간의 중간값, 예전 치료 기간 등을 식별을 하고 환자 개개인의 대기 시간을 예측하여 수많은 환자들의 임상 흐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 중 환자의 호흡 등으로 인한 종양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데, 환자별 동작 관리 모델을 생성하여서 AI가 치료에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후 관리입니다. 치료 후 환자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서 AI 알고리즘으로 방사선 치료 후 생존에 대한 예측, 전이, 재발 독성에 대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정상세포에 대한 피폭을 최소화하여 방사선으로 튜머를 치료를 하고, 방사선 치료 계획 시스템 종류에는
수동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으면서 이제 AI로 인적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 워크플로우는 이제 이렇게 6에서 7단계? 이게 여기선 6단계죠. 6단계로 이제 나뉠 수 있으며 각각의 단계에서 AI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AI가 워크플로우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이해하여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느낀 점은 나중에 대학원 진학 시에 그러니까 이런 AI와 방사선 치료를 접목시킨 연구를 해서 제가 한번 치료 계획을 한번 짜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워크플로우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워크플로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경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해보고 싶거나 알아보고 싶은 거는, 어, 이제 곧 있으면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 병원에서 국내 중입자 치료 센터가 지어지는데요. 이런 중입자 치료 시설에서 워크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워크플로우 안에서 이제 AI는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 연구를 하거나 알아보고 싶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